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복을 만드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난 불행하거든요. 그러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왜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불행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뭐 좋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쩌면은 이 불행은 다른 사람 아닌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었는데 자꾸 불행만 키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불행한 이유, 불행한 원인이 뭘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불행의 원인, 자꾸 내가 불행을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심리학 관점에서는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 이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이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든지 침울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억이라든지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3주 이내에 그런 모든 감정들이 해소가 되거나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근데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고민이라든지 그 침울함이라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감정이라든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연장전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또 하나의 신념이 돼버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오늘은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 중에 지금까지 내가 쭉 계속해서 고민하고 침울하거나 아니면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계속 곱씹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막고 있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열심히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결제하려고 부장님 방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뭐 잘한 거는 고사하고 실수가 여러 군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부장님이 이제 막 호통을 치신 거예요. 잘한 거는 고사하고 이렇게 실수가 많아. 이런 거라도 좀 꼼꼼히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하여간 하는 거 하고는 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제 터진 거죠. 이제 열심히 터지고 나왔어요. 이제 하루 종일 부장님이 얘기한 소리가 계속 귀까지 맴도는 거예요. 아유, 하라고 하는 거는, 아유, 그래, 내가 뭐 하는 것마다, 부장님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싫은 거야. 아니, 실수했으면 조근조근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승질을 내고 그래. 그냥 내가 싫은 거지. 라고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부서마다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 주제가 2주 전에 이제 주어진 거여서 나름대로 2주 동안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해서 이제 아침에 뭐 부장님께 깨지긴 했지만 이제 뭐 나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발표하고 이거 아침에 깨진 것 좀 실수 좀 많이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내가 준비한 이제 회의 자료를 이제 열심히 브리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계속 이게 이제 공격이 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딴지를 건다고 하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딴지인 것 같은 거야. 계속 내가 하는 얘기마다 다 계속 이렇게 막 체크를 하고 계속 이제 반대 질문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내가 제시한 그 의견은 하나도 성사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께 돼버린 거예요. 왜 나한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야? 그냥 뭐,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는 거 가지고, 저 사람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 부서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말을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냥 나 욕받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아침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물건을 하나
이제 택배로 받기 위해서 주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문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요즘 정신도 없었고 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못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다시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급한 물건이고 선물해야 되는 거고 이거 써야 되는 물건인데 너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냐고 하면서 막 나무라신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그냥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인 것 같아. 나는 그냥 어차피 뭐 있으나 마나고 그냥 나는 능력도 없고 남들이 나를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날 다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계속 무언가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능력도 없어, 너는 쓸모도 없는 존재하고 나를 계속 나 스스로가 계속 생각을 더 씌우는 거예요. 부장님께 혼난 것은 내가 실수해서 혼났기 때문에 실수한 것만 내가 다시 처리를 해서 올리면 되는 문제였고, 회의 때에는 내가 뭐 나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해도 더 좋은 안건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의 감정하고는 나의 개인적인 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또 저녁 때는 내가 실수한 거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실수한 거 그냥 다시 반품을 해서 주문을 하면 되는 것이고 라고 객관화 시키면서 이 문제를 좀 거리감을 두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다 옴빡 뒤집어 씌워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가 정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형화 되는 것들은 또 다른 신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나는 누군가가 있어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이런 나를 누군가가 좋아하겠고 이런 나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겠고 이런 나는 어디 가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나한테는 행복이란 자체가 없는 삶이야 라는 신념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계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딪혀지는 갈등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거리감을 두고 문제는 문제로 보고 그것을 내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는 그냥 문제는 문제로 보고 그냥 나는 내 삶에 있어서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것이 나의 부정적인 신념이 돼버리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부정적인 신념이 아니야, 너는 어차피 저 사람이 너 안 좋아해, 저 사람은 너한테 매번 딴지 걸었잖아, 그건 너 싫어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는 그 회사에서 너 능력을 인정 안 해줘, 너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볼품없는 사람이어서 너가 열심히 그 회사에서 노력하고 실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신념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막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부정적인 신념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이미 부정적인 신념으로 살아온 부정 덩어리인 것 같아요, 불행 덩어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요? 나는 그러면 희망도 없는 거고 내 삶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불행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을 바꿔서 행복으로 갈 수 있게끔 행복을 만드는 신념으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신념이 내 행복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정적인 신념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좀 해결을 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부정적인 신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이어트 하는 시기가 됐죠. 오, 선생님 왜
뜬금없이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자, 선생님이 아무래도 더위를 먹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다이어트 하면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 세상에 있는 다이어트는 다 해본 것 같고,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도 해봤고, 돈도 투자해봤고, 시간도 투자해봤고, 나는 할 거 다 해봤어. 그리고 여기서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다 다이어트는 해보시니까. 자, 이런 다이어트를 저는 좀 바꿔서 우리가 생각 다이어트를 좀 한다면, 이 부정적인 신념은 다시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부정적인 사고가 쌓여서 군더더기 사고가 쌓여서 또 하나의 신념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군더더기가 쌓여서 군살이 돼버린, 이 비만이 돼버린, 이 필요 없는 살이 돼버린 이 신념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다이어트 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두 가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이요법. 이제 식단 조절을 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생각 다이어트도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생각, 운동, 그리고 식단 조절. 자, 식이요법이요. 자, 선생님, 생각을 운동해요? 그러면 생각이 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각이 뭐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생각 운동이란 생각 단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참는 거죠. 그 다음에 끊는 거. 이거를 내가 절제하는 거를 제일 힘들어 해요, 다이어트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들은 우리 몸에 너무 잘 달라붙거든요. 그냥 착착 달라붙어서 군살이 되는 거예요. 군더더기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올 때마다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우리는 내가 좀 더 나은 건강한 삶을, 건강한 내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날씬한 내 몸이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면서 참듯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착착 감길 때마다 나는 끊는, 그리고 절제하는, 그리고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부장님이 야, 너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래, 매번 너는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것이 내 마음에, 내 귓가에 계속 맴돌면서 내 마음에 착 와서 닿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부장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 회사는 나를 원치 않아.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물면은 나는 계속 그 군더더기 생각이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비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비만의 사고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고쳐 나가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내가 또 새로운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외에 부장님이 하신 그 얘기라든지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표현, 그런 표정 같은 것을 내 안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내 몸에 달라붙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네. 이런 감정이 기분이 언짢은데 이 감정을 난 멈춰야지. 나는 참아야지. 나는 끊어야지. 다이어트 중. 생각 다이어트 중.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사고를 끊어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사고가 달라붙어서 붙고 하다 보면은 군살이 되는 거잖아요. 군살이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신념. 그러면 부정적인 신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끊고 멈춰야지. 참아야지.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화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 생각이 들지 않게끔 멈춰야지. 난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자꾸 생각 단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는 불행과 행복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 단련을 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자꾸 끊어내는 거, 자꾸 다이어트 하면서 참아내고 멈추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식이요법이라고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리고 별로 이게 입에 닿지는 않지만 몸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자꾸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생각들,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내 몸에 착착 달라붙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렇게 군살이 불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 비만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차분히 나의 감정을 조절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내 심신의 건강 그리고 내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명상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좋은 책도 읽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생각, 그런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감정이 자꾸 나한테 달라붙을 때마다 나 스스로도 나에게 좋은 생각, 격려, 그리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 생각이 또 들어온다. 우리 멈추자. 그리고 우리 좋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좋은 음악을 듣자.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꾸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좋은 영상, 좋은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에는 그런 영상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막 집어삼키고 그냥 막 흡입을 하면서, 왜? 나를 혹사시키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흡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내 몸이 좋아하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내 정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섭취하면서 나를 다시 해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좋지 않은 것들은 마음속에서 배출해주고, 좋은 것들을 자꾸 섭취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풍부한 좋은 영양분이 넘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행복은 운빨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란 국어사전에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생활에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상황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나는 거기서 나 스스로가 행복을 선택하면서 좋은 쪽으로 돌리려고 하지는 않고, 내가 그냥 그 상황에서 머물면서 또 다른 신념, 저 사람은 날 싫어해, 나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쓸모도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신념으로 나를 밀쳐서 불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은 내가 얼마만큼 나 스스로가 만족을, 그리고 나 스스로가 기쁨을, 나 스스로 충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생각 다이어트를 통해서 군더더기 군살이 붙는 그 부정적인 사고들을 자꾸 끊어내고 절제하고 멈춤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밀쳐냄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끌어들여서 내 안에 기쁨과 충만함을 만족하시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이번 주 마녀의 하루 중 5분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데 있어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신념을 갖기 위해서 부정적인 신념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그리고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